귀로만 들었던 전쟁 이야기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 전쟁 전후. 어디서도 듣지 못한 그 뒷이야기가 명화를 통해 낱낱이 공개된다. 명화 속 전쟁사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죠?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에 시간을 역행하신다고. 네? 시간을 역행하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사랑하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도저히 따뜻하게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날 데피고 있어요. 데파주세요. 여기가 좀 덥긴 해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저것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딱 보면 무슨 장면인지 뻔하죠. 그래요? 아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고 아, 엄마가 그걸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좀 생각이 너무 하드하게 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알렉산더인가요, 저것도? 아이를 바치는 건가요? 요즘 왜들 이러세요? 아, 지금 저 인신공양하는 거라고? 저게? 어? 아이에게 세례를 내리는 건가요? 아니 이게 무슨 잠깐만, 세례야. 잠깐만. 이게 우리가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는. 네. 그냥 저 아이가 태어났어요. 전투를 나가기 전에 아들한테 아이, 인사하는 그렇지, 거야? 아들하고 뽀뽀하기. 부인하고 작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라. 아 저게 이제 아빠가 내내 저게 헥토르 트로이 전쟁 때 헥토르거든요. 아. 그 자기 아들하고 지금 부인이 며칠 동안 전쟁 때 나가 있으니까 부인이 와서 아들한테 또 그때는 가장이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해라. 그리고 이제 부인은 이제 나가면 언제 오냐. 너 죽는다. 뭐 이런 거 있고. 네. 아, 이게 아이가 군복 입은 아빠의 모습을 처음 보니까 그치 낯설- 무서운 거야. 그렇죠. 아. 그래서 애는 막 자지러지고 결국 저 가족도 다 불행하게 되지. 그러니까 헥토르는 그 저기한테 아킬레스한테 죽고 그 누구죠? 그 아킬레우스. 아니 그 유명한 남자 배우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한테 죽죠. 그렇죠. 브래드 피트한테 죽어요. 브래드 피트가 팍 이래가지고 맞죠? 에릭 바나가 브래드 피트한테 죽죠. 네네. 그게 헥토르구나. 아, 헥토르가 아킬레스한테. 그리고 저 부인하고 아이는 또 비참하게 죽고. 아, 근데 그게 트로이 전쟁 보면은 호머도 그리스 사람이라서 완전 편파적으로 써놨거든. 읽어보면 대놓고 편파적으로 썼어. 어. 근데 그 책을 읽었던 사람은 그리스 아닌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도 브래드 피트보다 에릭 바나가 더 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영화 보고 다들 에릭 바나 멋있다고 난리 쳤었어. 전 브래드 피트가 그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너무 멋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는 조금 싸가지 없는, 그러니까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네네. 데로 나오고 에릭 바나는 정말 가정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영웅으로 나와서 나중에 에릭 바나 여성 팬이 에릭 바나에 다 몰렸대. 그거 덕분에 에릭 바나 그다음에 이제 캐스팅이 많이 돼요. 뭐 헐크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죠. 근데 트로이 읽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헥토르 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약자. 약자고. 왜냐하면 아킬레우스는 거기 뭐 완전 사기 캐릭터잖아요. 쉽게 너무 멋있어. 네. 거기서는 도검 불침에다가 네. 애가. 근데 당연히 뭐 상대방한테 동정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저게 그때 당시에 전투에 출정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사실 모든 전쟁 영화의 첫 장면이 가족하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 맞아. 그 검투사 이야기 다룬 그 영화 봐도 왜 보리밭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밀밭을 만지면서 떠나는 막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 나오면 블레디. 꼭 뒤가 안 좋아. 이게 모두 그러니까 요런 그게 죽을 때 다시 나오게. 이게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는 사망클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죽는 사람. 결국에는 최후가 또 안 좋은 사람들. 근데 거의 열의 8편은 이제 둘이 다시도 못 만나는 걸로 끝나는. 그 안타까운 이별의 장면을 이제 네. 그려놓은 거고. 가족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작품은 가족이 아니고 전투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건 나폴레옹 뭐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 예전에 한번 어느 전투죠? 그거 있었죠. 왜
스페인의 잉카 원정, 아, 남미 아. 원정 얘기했었죠. 네네네. 그거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보는 그 장면입니다. 아, 잉카 문명. 근데 잉카 그 원정 갔을 때 몇 명 안 됐었잖아요, 스페인 예, 군사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했었죠. 문명의 차이가 한 3, 4천 년 났어요. 맞아요. 가서 이게 피사로가 잉카 전사들하고 이제 싸우는 장면인데 대포가 딸랑 두 문 있습니다. 그때 예. 우리 배웠을 때 손목으로 톡톡톡 해가지고 네네. 쓰러뜨렸던 그 전투죠. 네네네. 근데 저쪽 잉카 쪽은 1시간, 2시간을 두드려 패야지 겨우 한 사람 잡을 수 있는 몽둥이로 싸웠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투 방식도 달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인신 공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잘 안 죽여요. 어떻게든 살려서 나중에 인신 공양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안 죽이는 타입의 전투였는데 스페인군은 와서 이제 뭐 걔네는 아직도 뭐 돌칼 같은 거 갖고 있는데 스페인군은 저 강철검 가져와서 휘두르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럼요. 쟤들의 최고의 무기가 흑요석 칼이었죠. 네. 그게 날카로우니까. 까만 거. 네. 근데 요즘 말로 스페인군은 포도 갖고 있고. 포도 갖고 있고 총. 그야말로 특수강 총. 얘들은 요즘 말 유리 조각, 예, 유리 조각. 몽둥이 나무 몽둥이에 병 조각 박은 무기 갖고 싸워요. 폭주족도 근데 이게 그 강철이라고 해도 이거 왜 이렇게 한 번 치면 이게 뭐 어떻게 치명상을 입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원주민들이 헐벗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 벗고 있어. 네. 갑옷이 없어.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을 봤을 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같은 인간으로 안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얘네가 착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뭐 멀리서 보니까 뭐 팔다리가 하늘로 날리더라. 이렇게 한 번씩 뭐 칼을 칠 때마다 정말 끔찍한 거죠. 그래도 잉카가 그때 무장을 안 하고 왔는데 뒤에 엄청난 애들이 무장하고 있는 걸로 좀 네. 이렇게 잘 싸웠다는 걸 티내려고 하지. 아, 그러니까 우리 스페인군이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저 뒤에 이렇게 병사들이 무장을 안 한 상태였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그리고 그 잉카 황제 그 가마 탔던 얘기 우리도 했었지만 네. 그 와중에 손목에 잘려가면서도 그 메고 있는 애들은 끝까지 몸으로 버텼다고. 그 장면 있죠. 황제는 위에 있고 애들은 가마 지금 다 도망갔는데 가마 메고 있는 애들은 네, 끝까지 네.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부가 앞에 가서 이러는 건 그때 뭐 신부가 가서 뭐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때 안 믿어 그랬더니 공격 뭐 이랬다는 또 당시 이제 갑자기 누가 와서 이거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아마 믿어라고 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안 믿는 된다. 이렇게. 저런 학살의 근거를 그땐 이교도라는 거에다가 자꾸 이렇게 초점. 한번 자기들도 신앙심도 없는데 그래. 그렇죠. 근데 저거 끝나고 나서 저 잉카 지역에 그 벽에 조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황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조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살려주면 여기까지 황금을 주겠다 이렇게. 그 말하면 황금을 다 녹여가서 잉카 예수품이 거의 안 남았죠. 아, 그 아까운 황금을. 이게 원래 1529년에 스페인 왕한테 원정의 허락을 받았고, 그러니까 원정의 허락을 받았다는 건 좀 약간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도 돈이 모자라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펀드를 좀 모아가지고 한번 갔다 와서 아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정을 올만하다 판단해서 다시 좀 120명 정도인가 규모의 병력을 꾸려가지고 다시 간 거래요. 그게 이제 1532년이었는데 이때부터 가서는 펀드를 받아왔으니까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섭과 협상보다는 힘을 앞세운 이런 전복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워낙 가는 애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거기 지구 반대편까지 갈 애들이면 아무 생각 없지. 그냥 목숨 걸고 뭐 아니면 도라는 마음으로 가는 애들이니까 어느 나라나 그런 애들이 오면 잔인해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작품들은 그 이기고 있는 군을 좀 더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약간 좀 앞에 있다든지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는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너무 문명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무기를 다 들려줬죠. 저 뒤에 잉카 전사들이 창 들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런 창은 없었어요. 솔직히 저런 창은 저렇게 긴 창이 없었어요. 짧은 창에다가 앞에 흑요석 박은 거였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손으로 안 던지고
스피어 트로우라고 해서 걸스에다 걸어서 이게 던져요. 걸어서 이렇게 던지는 거. 이게 언제적 무기냐면 쉽게 말해서 옛날에 호모 사피엔스들이 쓰던 무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석기 시대 뭐 이런 예,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쟤들이 주로 돌멩이 던지는 걸 많이 하는데 이걸 또 그냥 안 던지고 다 네. 애들 시켜 갈아요. 동글동글하게. 그 시간에 잡아 던지는 그렇죠. 날 텐데 이거를 이렇게 원으로 깎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 잉카 여러분 혹시 유적 같은 거 보시면 돌을 우리는 그래도 돌 적당히 깨서 이렇게 넣어서 끼워 놓잖아요. 걔들은 다 갈아가지고 모서리를 네, 갈더라고요. 모서리를 갈아서 이렇게 끼워 맞춰요. 내 생각엔 던지는 애보다 이 가는 애들이 훨씬 많았을 근데 것 오히려 같은데. 타격 입는 사람도 갈려 있는 동그란 돌보다는 소리가 근데 더 왜냐하면 타격이잖아. 그 돌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슬링이라는 데 넣어서 던져요. 근데 얘네가 해봤어요. 당연히 해봤더니 울퉁불퉁한 돌보다는 그래도 갈려 있는 돌이 훨씬 멀리 정확도가 날아간다. 또 좋잖아. 그렇게. 근데 이제 그래봤자 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이거를 마치 요즘 기관총탄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쏘다가 돌 떨어지잖아요. 후택 탄약 떨어졌다. 그럼 간다고. 그리고 또 이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가 참 그 인간은 이상한 존재야.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저 뒤쪽에 지금 잉카인들의 건축물이 보이잖아요. 네. 잉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수준에 비해서 건축물은 뛰어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언밸런스. 그러니까 평화로우니까 무기가 발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야 평화롭지 않은데 저기. 쟤네들 부족끼리 많이 그래요? 싸워. 엄청 죽이고 저때 잉카 제국이 쉽게 말한 게 주변 부족들 점령하느라고 희생도 컸고 그리고 우리 뭐 솔직히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잔악한 행동한 것만 얘기하지만 쟤들이 옆에 부족할 때 또 잔악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래 거의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 잉카 세력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일 높은 건물 저게 제단이에요. 저 제단 위에서 인신공양했다고 사람. 재단을 타고 비가 흘러내려. 그러니까 잉카는 조금 덜했는데 특히 아즈텍 같은 경우는 좀 심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죽으면 자기 형하고 내전을 했는데 이거 있잖아요. 두개골 잘라서 컵으로 만드는 거. 근데 그걸 유럽에서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럽은 그게 몇 천 년 전에 끝났는데 여긴 그때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전에 형하고 내전을 했는데 이겨갖고 이겨서 금으로 둘러서 저기 컵으로 썼지.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보시면 이제 원정대는 말을 타고 있잖아요. 몇 마리 안 됐어요, 사실 말이. 오다가 많이 말도 죽고 그래서 몇 마리 안 되는데 단 몇 마리의 말한테 위대한 잉카 전사들이 충격과 공포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말이 없었대요. 말을 처음 보니까 처음에는 사슴이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아예 접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질풍같이 달려오면서 칼을 휘두르니까 뭐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 다음에는 잉카도 저렇게 안 져요. 아 그래요? 확실히 전쟁이라는 게 공황, 공포, 군중 심리 이런 게 확 지배해버리면 경험하지 못했던 네, 거에 대한 경험하지 두려움. 못한 것에 대한 공포. 전 말에 대해서 여지껏 살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얘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던 말이 창을 겨누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요 다음 작품도 원주민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원주민 같고 그리고 모자 보니까 스페인이네요. 그래서, 예. 근데 저거는 스페인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있는 그림인데 저것도 우피체에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원주민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 식민지는 그 리비아나 이디오피아 이쪽인데 그건 아닌 것 남미는 못 같고. 갔으니까. 근데 누가 따라갔었나? 근데 이거 그림만 봐도 반칙이네요. 왜요? 지금 저기 왼쪽에 갈색 말 타고 있는 사람 보면 네. 지금 갑옷으로 풀 무장하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 이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슈퍼맨이죠. 그 정도면. 그렇죠. 그렇지. 아무리 때려도 안 쓰러지지. 근데 이 상황에 비해서 너무 자연은 아름답지 않아요? 저기 저 바다인가요? 하늘이 이렇게 푸르르고 새가 날아들고 나무도 너무 좋아 야자수도 보이고 있네. 네, 휴양지에 온 듯한 느낌인데 이 좀 아이러니하게 상황들은 이 천혜의 자연에서 싸웠다는 얘기지. 근데 저런 걸 우피체에 그려 넣어놓은 걸 보면 아 근데요. 에티오피아 뭐 이런 쪽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흑인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갔던 데가 그쪽밖에 없어요. 근데 15, 16세기에 갔었나요? 가긴 갔을 거래 아마. 왜냐하면 저기 남미까지 못 갈 테니까. 근데 저걸 우피체에 그려놓은 걸 보면 네. 저게 반성하자는 뜻인지 자랑스럽게 그린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는 정말 저런 거를 합리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나 봐. 그좀 왼쪽에서 보면 이 군사들은 전부 다 총을 겨누고 있고요. 그렇죠. 오른쪽에 그 원주민들은 창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앞에 1열은 쓰러졌어요. 그렇죠. 일제 사격으로 없애는 건데 그쵸. 저런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세계는 넓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침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진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딱 봐도 요 왼쪽은 딱 정렬을 맞춰서 서 있고 저희 원주민들은 우왕좌왕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도 그림 안에서 그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니까 우리는 지금 물론 그 시대에도 저런 걸 잔혹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없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뭔가 돌파구가 안 보일 때는 저런 걸 보면 자신감이 막 생기고 그래 나도 입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저건 입대가 아니지 참 참여지 참여. 그때 사람들이 봤던 시각하고 지금 사람들이 봤던 시각하고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역사책에서 봐서 야 저쪽 총은 형편없으니까 한 번 사역한 다음에 우리가 돌격하면 되지 않나? 저거를 처음 맞닥뜨리는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외계인이 와서 광선총 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광선총이 딜레이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뻥 하면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소리 나니까 사람이 죽네. 도망가잖아요. 참 그 문명의 차이가 뭐냐면 나중에 잉카도 총을 이제 노획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갖고 쏘는 법까지도 어떻게 배운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매복을 해서 쐈는데 그때 화승총은 아래로 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아, 아 화약이 흘러내리구나. 총알이 굴러떨어져. 그래서 높은 데서 너희 놈 걸렸다 했더니 또르르. 근데 저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미술 벽화나 조각이나 이런 거 보면요. 왜 꼭 악마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꼭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마가 밤 되면 끼끼끼끼 하고서는 막 움직여. 그러니까 쟤들은 저게 꼭 악마가 아니라 괴수 뭐 이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 귀신들 쫓아주는 뭐 부적 이런 그 뭐라 그러죠? 그 불교 앞에 가면 있는 막 그런 그런 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천왕상. 사천왕 이런 거. 근데 뭐 어떨 때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도 또 박아 나. 근데 또 식민지 전쟁, 정복 전쟁 하면은 영국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와 이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이건 19세기 그림이라 비교적 사실주의로 그린 거죠. 네. 근데 왜 이게 다들 붉은 색깔 옷을 이거 영국이니까. 영국이니까. 기자님하고 갔던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성에 있던 아 스코틀랜드 군이네. 치마 입고 있네. 퀼트. 에? 퀼트라고 하죠 그걸. 쟤네들은 스커트라고 하면 싫어한대요. 아 그래요? 퀼트라고 하더라고요. 아 퀼트 입고 지금 가고 있네. 퀼트 입고 전쟁하면 무릎이 까지지 않을까요? 충분히 여기까지 신으니까. 그때 원래 저 때는 이렇게 네 발로 안겨요. 다 서서 이거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어도 상관없지.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무슨 전투죠? 이게 1882년 이집트 정복을 위한 새벽 전투 장면. 하얀 옷을 입은 게 예, 이집트 그렇죠. 군이구나. 이게 누가 그렸냐면 이제 프랑스 출신인 댄 유빌리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성을 위주로 한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이때 이미 이 화가 자신이 당시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생생하게 재현해내려고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저 네. 숨은 그림 찾기 하나 네. 발견했어요. 말씀하세요. 전투 중에 춤을 추며 백파이프를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을 선택한 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전투 장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 백파이프 부는 사람 지금 총알 날라온 바로 옆에 지금 총알 맞고 쓰러지잖아요. 네. 참호는 이렇게 올라가서 몸 내밀 때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딱 여기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생각에 이거 하는 애들은 저 뒤에 후방에서 그렇죠. 나가라 이러는 것 같은데 저 백파이프는 총알 빗발쳐도 앞에도 이래야 되나 봐. 그렇죠. 이것도 의문가요? 백파이프가 연주가 되는 한 전투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저 백파이프도 후퇴 백파이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령 계통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저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백파이프는 행진할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저 들어가서 해요. 그래서 전령이 백파이프 부분한테 와요.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전진하라고 한다, 후퇴하라고 한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이 옆에 보면 나가다가 지금 총알 막 맞고 쓰러지고 있는데 네. 저 백파이프 아저씨는 상체를 완전히 내놓고
그 밑에다 나팔 부는 아저씨는 조금 한 발 내려와서 베테랑인 거지. 백파이프. 아 그분이 베테랑이에요. 아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은요 어려요. 그렇죠. 어려 보이죠. 네. 그리고 저 참호 쪽에도 보면은 막 부상을 당했는데도 막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쪽은 조금 다쳤는데 나 이제 안 가 뭐 이러고 이제 그 겁에 질린 표정 이런 게 사실은 다 있어요. 주저하는 사람. 원래 우리가 7년 전쟁에서 배웠듯이 18세기까지 왜 애가 드럼 치고 피리 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18세기 이후에 왜 드럼하고 피리가 급격하게 없어지냐면 안 들린대요. 안 들려서 훨씬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좋은 그 소리 체계로 바꾸는 게 백파이프. 미국 같은 데 왜 기병 나팔 돌격 있잖아. 빠빠빠빠 나팔 부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때 당시는 스코틀랜드였어요? 아니면 이게 아마 영국이에요? 스코틀랜드 군이 그러니까 영국이긴 한데 스코틀랜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코틀랜드 사람이라고 그런다니까 쟤들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끼리 연대를 만들죠. 그걸 주로 하이랜더라고 예, 붙이게 돼요. 하이랜더. 스코틀랜드. 저기도 원래 그 에딘버러 성에 있던 병원 건물인데 그 안에 지금 스코틀랜드 부대들의 무용담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군을 제일 많이 죽인 장소에다가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놨다고. 근데 영국은 좀 부러운 게 모든 부대마다 부대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은데 뭐 10년대다 그러면 10년대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예를 들면 인도에서 싸웠다, 뭐 중국, 미국 독립전, 한국전에 싸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를 쭉 한 칸씩 해놓죠. 여긴 바지 입었다. 영국군인가 보다. 이게 그 유명한 아니. 줄루족과의 전투 장면. 근데 줄루족들은 나체예요. 그 줄루족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용맹하고 사납고 위대한 전사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였으니까. 더군다나 이때 영국군은 아직 기관총이 없었을 때예요. 대신 이제 뭐 그 단발총으로 싸웠는데 트랩도어라고 해서 단발총으로 싸웠는데 이게 사실 맞기 힘든 거래요. 정말 맞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이게 네. 전쟁이라고 해서. 근데 그래서 저쪽 뒤에 있는 병사는 네. 역시 총을 그냥 이렇게 총도 많이 찍으려고- 네. 총도 많이 뺏었어요. 아. 처음에 총도 많이 뺏어서 뺏은 총으로만 구성된 줄루족 부족 그 전투 부대도 따로 있었어요. 근데 탄약이 얼마 없으니까 얘네가 그걸 못했고 나중에 근데 이 이후가 보통 우리가 줄루 전쟁만 기억하면서 야 그래도 뭐 저렇게 아프리카의 최강의 부대를 박살낸 영국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줄루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 아프리카에 가는 영국군들이 기관총을 갖고 가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일방적인 학살전이 시작되는데 게틀리. 예, 줄루족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사들이 나갈 때 주술사한테 쉽게 말해서 세례 같은 걸 받아요. 총알 안 맞게 해달라고. 그러면 용감해서 나간다고요. 그것도 밤에 공격을 했는데 그 증언에 의하면 밤에 공격을 했는데 기관총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맹했던 아프리카 전사들도 도망가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마치 보이지 않는 악마가 와서 낫을 한 번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앞에 있는 애들이 계속 쓰러지니까 네. 도저히 이때부터는 백인들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때가 우리 줄루 전쟁 배운 지가 좀 오래돼서. 이게 이산들 완화 전투라고 거기서 이제 영국군이 전멸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전멸당하는 장면인데 그 처음에 갔던 영국군들이 완전히 이제 뭐 다들 쓸고 다녔는데 용맹한 줄루족의 통일한 추장이 전사들과 함께 애워싸서 전멸을 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영국 본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배웠었죠 네. 저희가. 이게 대륙을 불문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거 왜 미국도 왜 카스터 장군 인디언들 똑같은 거예요. 여기 구도가. 그러니까 무기가 좋아도 네. 지형 전술 잘못 택하면 저 뒤에 산은 현지 모습 그대로 잘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은 어디서 저기 뭐 로고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화 시작할 때. 커피 광고 같은 데 보면. 저게 이렇게 암석이 강한 데는 버티고 다른 데가 이제 풍화돼서 평원이 되는 건데 남아프리카 초원이 저렇게 위로만 솟은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그러니까 갈라진 협곡이 많대요. 그쪽으로 접근해 오는 걸 못 본 거죠. 이게 아프리카가 제가 요즘에 세모칠이랑 같이 촬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얘기를 종종 듣는데 아프리카가
동부는 산이 많고 서부는 평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많은 지형은 오래 달리기 잘하는 나라가 많고 평원이 많은 나라는 빨리 달리기 잘하는 나라가 많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 너희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초재라고 했더니 아 우린 다 빨라서 그건 안 하고 누가 누구를 이겼다라고 해서 경기를 한다고. 그래. 기록은 의미가 없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줄로족은 엄청 빠른 네. 족들인 거죠. 특히 쟤들은 저 전사들이 달리기 훈련을 많이 시켜요. 아니 이렇게 작품들을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다뤘던 것들이 쭉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기분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게 100년 전쟁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또 7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작품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원래 유화라 조금 어두워요. 아, 그리고 이게 보면 네. 겉에가 이렇게 질감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화.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유럽 박물관들은 그림이 유리 속에 안 들어가 있고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유화는 보존이 좀 잘 유화는 되나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손으로 만질 수도 있을 만큼 되게 그냥 이렇게 손 들어가면 삐. 만지지는 마시오. 스웨덴은 그냥 만질 수도 있게 돼 있더라고. 어, 진짜요? 아 근데 만지면 만지면 안 안 되겠지. 되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저건 얘가 카메라 들고 찍는데 내내 이거 잘못해서 긁으면 1000억을 물어야 될지. 그죠. 박물관에서 예. 사진 찍을 때 조심해야 거기 돼요. 정말 겁이 안 날 수가 없어. 거기는 공 2개 이하가 없어. 억대로.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어떤 여자들이 외국 여자들인데 사진 찍으려고 작품에 기댔다가 그 작품이 도미노처럼 타다다다다 다 쓰러져가지고 당연히 배상해야죠. 그러면 이거 뭐 배상을 배상이 아니라 못해 그거 못해. 폐가 망신. 어, 폐가 그 국가 간 싸움도 되겠다고 잘못하면.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짜증을 내요. 저 우피치 갔을 때 보면 요만한 줄 하나 입고 있는데 이게 실수.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안 해도 하다가 뭐 이게 그렇죠. 이럴 수가 있잖아. 근데 너무 앞에다 그냥 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혹시. 어떤 사람은 이거 왜 유리로 안 싸놓냐고 막 화내는 사람들.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툭 치고 하면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더라니까. 근데 유리로 안 쏴놨으니까 사진이 잘 나온 거예요. 그렇죠. 유리로 쏴놓으면 튀어요. 그리고 반사가 일단 되죠. 그림은 색상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좀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건데 교수님 같이 미국은 좀 이렇게 유리를 쏴놔도 안 튀게 잘 조명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그거. 아, 근데 미국은 일단 땅이 넓으니까 이 작품과 작품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널찍거니 아니, 대신 많이 걸어야죠. 아, 그러니까 중간에 막 쉬라고 의자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미국은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명도 이렇게 널찍하니까 안 튀는데 이탈리아 우피치는요 정말 다다다다 따닥따닥따닥. 천장에 벽에 그냥 이러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트로 박물관 가서 표를 사는데 보통 우리가 박물관 표 봤잖아요. 근데 특히 3days라고 써 있어요. 왜 3days냐? 그러니까 욱시고 하루에다 못 봐 그러더라고요. 이 그림은 그러면 어떤 그림이에요? 그 유명한 부아티에 전투에서 이제 장 2세가 마지막에 영국군한테 포로가 되잖아요. 그 지금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장 2세고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나 장이야 했는데 장이네 하고 이렇게 했던 거. 나 굿 기억이 안 킹. 나지. 굿. 아니 허준 씨가 제일 좋아했잖아요. 기사도의 화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저 옆에 조그만 아들 있죠. 옆에 아들. 네, 왼쪽에. 네. 있네. 저 이제 둘이 다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 오래 하다가 저 아들이 성년이 되잖아. 그러니까 시골 처녀랑 연애를 해가지고 걔랑 결혼하겠다고 런던을 떠나버린다고요. 장이 나중에 배상금 물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대신 아들이 인질로 남는데 런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얘가 10대가 누구 좋아하면 물불이 어디 있어. 그럼요. 그래갖고 시골 처녀랑 저기 한다고 런던을 떠나버렸다고. 그 얘기를 장이 듣고 내 아들이 약속을 어겼으니 내가 다시 포로가 되겠다. 그래서 영국군 진영에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또 포로가 돼서 결국 영국에서 죽죠. 그래서 이게 기사도냐 허세도냐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 그래도 역시 기사답게 꼿꼿이 써 있네.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저분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그야말로 진짜 영웅 중에 영웅이다.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굳이 다시 가서 잡힐 이유는 없는데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 얘기도 했잖아. 그래서
영국 생활하니까 또 영국 귀부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귀족 남편들이 쟤 좀 빨리 석방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 이제 생각나세요? 희한한 포인트에서 기억하시죠. 오, 역시 모든 그림에 있어서 영혼 하얀 말을 타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말 좀 목이 너무 생각보다 두껍네요. 생각보다. 근데 말이 좀 너무 너무 못 그렸네요. 다른. 지상에 있는 말이 아니네 저게. 천상의 말인가요? 아 왜냐하면 인물 자체가 천상의 인물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를레앙의 성녀 잔다르크가 타고 있으니까. 저 날개인가요? 깃발, 깃발. 깃발하고 망토. 아, 와, 저 말은 체스판 위에 있는 말을 맞아요. 뽑아온 저도 거. 그 생각했어요. 예. 말이 거의 공룡급이네. 근데요, 오스트리아 진짜 그 기마술이라고 하나요? 뭐 이거 보여주는 오스트리아 말은 진짜 저만하더라고요. 아, 커요.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섰을 때 말에 가슴도 안 와요. 아, 그 정도로 커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얘들이 중장 갑옷하다 지 말도 이걸 해야 그쵸, 되고 그쵸. 백병전 할 때 이걸 또 싸워야 되니까 체격이 이렇게 커야 돼요. 이것도 직접 찍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는데 찍었어요. 이건 어디서? 이게 저기 그 오르세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건데 거기는 주로 인상파들 그림이 많았고 나는 이런 전쟁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이거 찍느라고 정작 고흐는 못 찍었어. 그거는 저희 방송과는 맞지 않으니까요. 아니 제가 저기 갔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밀레가 있대 그림이. 그리고 어딘가에 고흐가 있대요. 네.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여기 밀레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저쪽 어디라는데 그럼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저쪽으로 갈까 하는데 이쪽에 웬 이상한 전쟁화 비스무리한 영화 같은 그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전쟁을 선택하셨군요. 네 전쟁을 선택해가지고 교수님, 우리 이 부분들을 여기 그림까지 해서 이 그림이 일어났던 그 전쟁의 완전 축약 줄거리 한 번씩만 해주면 안 될까요? 토전사 58편 회른가 보시는 게 더 빠르시.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이 그림들을 보면서 그때를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좀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요 계기로 돌아가셔서 이제 옛날 걸 한번 보세요. 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잉카 그 학살하는 것처럼 스토리를 듣고 묘사한 게 있고 네. 그거랑 전혀 무관하게 그냥 그린 게 있어요.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후자예요. 그냥 잔다르크 띄워주려고. 아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있잖아요. 지금 그림 중앙에 잔다르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상대하는 영권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왼쪽에. 그 잔다르크 말이 지금 이걸 시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이게 그 기자님 좋아하는 장다름인데 저 창 긴 거 봐. 그리고 창을 다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 창이에요. 장다름이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부대인지. 프랑스 귀족들로 구성된 이제 최강의 기사단이죠. 그들은 아주 자부심이 높았고 이 백년 전쟁뿐만 아니라 이후 이탈리아 전쟁에서까지 장다름은 유럽에서 가장 최강의 기마 부대, 기마 기사 부대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다름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전쟁사다 보니까 이거 우리 고의는 아닌데 하다 보면 있잖아요. 장다름이 뭐 달려가서 보병들을 박살냈다 이런 전투는 안 하게 돼요. 왜냐? 되게 별 볼 일 없어. 우리가 했던 전투는 다 장다름이 달려나갔는데 뭐 소총병한테 발렸다 이런 것만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 이런 거 우습게 보는데 제가 이 사진 찍을 때 제일 놀란 건 저 중장 기사단의 돌격을 가장 무섭게 묘사한 것 같아요. 아, 이 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붉은색으로 치나 더 살벌해 보이는지도 모르겠는데 왼쪽 아래에 있는 애들이 잉글랜드 궁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잉글랜드 궁수한테 프랑스 기병이 깨지는 얘기만 했는데 이 정말 이런 전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평지에서 저렇게 박살나는 걸 보면 야 무섭지. 일부러 창을 빨갛게 그린 것 같은데 이 화가가 아마도 그런 것 같긴 해. 왜 빨간색으로 했냐?
파란색 초원에 빨간색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음. 마치 고슴도치 같이 막 나와 있어서 지금 뒤에 창을 위에 들고 있는 기사들은 이제 가면 앞으로 이제 창을 내려서 너네 찌를 거야. 그 딱 준비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하면 무게 중심이 맞으니까 아마 근데 내려가는 순간 엄청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돌격하는 거죠. 마치 탱크 같이 지금 오르잖아요 지금. 그 저거 정말 무서울 것 같아 보니까. 일단 말이 앞에서 오면 다 무서워. 아, 그래서 원래는 지상전에서 분리했었던 어떤 그 열쇠를 저 장다름을 통해서 그렇죠. 완전히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됐었죠. 예. 이거는 구글 맵인데요. 위성에 위성 사진. 위성에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보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뭐죠? 뭐가 네, 터지는 터지 모습도 저쪽에 보이는데? 있는 게 지금 뭔가 폭발이 된 건가요? 뭉게뭉게 막 그림 넣어. 이게 아마 30년 전쟁에 그 유명한 절정이었죠. 리첸 전투를 묘사한 전체. 아, 구스타프. 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쟁에서부터 이런 전쟁, 그러니까 전쟁 전체를 묘사하는 이런 그림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7년 전쟁할 때도 저런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구스타프가 그 강을 얕은 강을 사이에 놓고였나요? 거기서 엄청난 포화가 쏟아져서 뭉게 그리고 나와서 아무도 막 앞이 안 보이니까 직접 구스타프가 그 연기를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막 달려가다가 자기가 그 전투 리첸 전투 맞나요? 네, 리첸. 이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걸 그때 기자님이 1시간 동안 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생생하게 기억난다.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제 되게 자세하잖아요. 저게 애칭이거든요. 아, 애칭 기법. 네, 그래서 이게 애칭이 뭐예요? 그 동판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이거 지금 이 색인 거예요? 아니 동판에다 해가지고 이제 애칭이라고 찍었다고요? 찍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화폐 만드는 그러니까 게 애칭. 이게 이런 애칭 기법이 있는 그림이 다른 그림에 비해서 가격이 낮아요. 많이 찍어냈거든. 많이 그렇죠. 아, 동판을 새긴 다음에 찍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대신 아주 정교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화폐 만드는 게 애칭이잖아. 애칭화 하는 거잖아. 그래서 17세기에 저런 애칭화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전투가 끝나면 종군 화가들이 따라가서 저거를 정말 정교하게 그려요. 그거를 이제 군사 교본으로 쓰죠. 혹시 그럼 지금 구스타프는 어느 쯤에 있는 건가요? 기자님이 찾아야 돼. 자, 우리 잠깐 쉬는 동안 기자님이 찾아오시겠습니다.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배웠던 그게 있잖아요. 저희가 정말 연기 때문에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 위에서 쳐다봤을 때 저 정도로 뭉게 이렇게 아유. 피어오를 정도면 진짜로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림이니까 그래도 연기가 이쁘게 피어난 거죠. 맞아. 아마 이 전체가 다 하였을 거예요. 어. 그 오른쪽에 지금 마을이 불타고 있잖아요. 네. 그때 발렌슈타인이 마을에 불 질러 갖고 아, 던 아마 네. 그 장면일 거고. 근데 요 그림이 이런 그림의 단점이 이제 시간을 한 장면이 아니고 전체를 여러- 하나에 압축해 놓은. 그러고 보면 찾으면 나오겠다 구스타프. 사실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내치를 잘하고 있다가 이제 양쪽 모두 후들후들해졌을 때쯤에 구스타프가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대륙 진출을 노려서 들어와가지고 연전연승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가신 거죠. 여기서. 이때 작전이 뭘 실패했었죠? 뭐 실패한 건 실패한 없었고 건 그냥 없었고. 난전이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구스타프가 승기를 잡으면서 네. 이제 그러니까 구교군이라고 가톨릭군이죠. 음. 가톨릭군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가 한 번만 더 있으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거의 평정해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을 밀어붙일 수 있다. 그래서 구스타프는 계속 지금 스폰서를 받았잖아요. 계속 스폰서를 받았으니까 가장 괴로운 게 스폰서를 받으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워줘야 돼요. 그러다가 포화 속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자 앞으로 제1선으로 달려나갔다가 쏟아지는 총탄을 맞을 때 그러니까 양익이 지금 우익은 전진하고 좌익은 흔들리니까 좌익에 와서 수습을 해놓고 네. 이제 됐다. 여기가 이제 됐으니까 우익은 밀어붙이면 끝난다라고 해서 우익으로 달려가서 전투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말탄분의 객기지 앞으로 질러갔지요. 피콜로미니의 김영대하고 부딪히죠. 난 맞지 않아. 그래서 근데 그게- 피콜로미니의 큐라시아한테 그게 전쟁사 보니까 기병들이 막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야. 그럼 뒤로 돌아가려면 시간 걸리니까 앞으로 질러가. 그냥- 그냥 앞으로 질러가다 가시는 분들. 그때 그랬잖아요. 다 부하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저기 지금 기병이 도착하고 있으니까 걔네라도 오면 걔네들 끌고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야, 내 짐이 가서 얼굴 한번 보여주면
뒤집어진다. 그때도 저희 그림으로 배웠던 기억나네요. 구스타프가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완전히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장면. 근데 이게 이렇게 전투에서 막 흥분 상황이 되고 갑자기 예를 들면 원래 저기 무슨 무공을 세우잖아요. 뭐 네. 참호에다 뭐 이런 거 넣어서 깨트렸다. 이러면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쉴 것 같은데 점점 업그레이드가 된대. 그러니까 위기는 솟아오르는데 인간의 아드레날린 분출은 한계가 있어갖고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마비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위험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30cm 절벽을 건너뛰다가 2m 절벽이 나왔는데도 뛸 수 있어.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스웨덴의 영웅이었던 구스타프가 사망을 하면서 무너질 줄 알았던 스웨덴 군이 우리 왕을 감히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공격군을 패퇴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예, 전투가 마무리- 스웨덴은 돌아가게 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구스타프 이후에 스웨덴은 별 볼 일이 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스웨덴에 그 출장을 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구스타프만큼은 내가 이 일대기를 확인하겠다라고 돌아다녔는데 중간에 동상 구석탱이 하나 있어가지고 멘붕이 왔었던 기억이 지금 나요. 그러니까 저 앞에 가서 이제 한번 볼까? 구스타프 사망을 그렸나? 다음 이야기. 그림 속에 숨겨진 전쟁의 대서사시가 공개된다. 30년 전쟁 복세편과 현대전 미리 보기까지. 영화 속 전쟁사 마지막 이야기. 베르사유 궁전에 우리로 말하는 민족 기록화처럼 주요한 전투, 승전 전투를 쫙 그려놓은 벽이 해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승전 전투인데 왜 깃발이 막 다 찢어지게 막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 원래 그렇게 그려야 돼. 이만큼 처절한 그럼. 전투였다. 와, 이거야말로 약간 전쟁 후의 적막함과 삭막함과 요게 가장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나폴레옹에 관련된 전투. 당시 벌판에 쓰러진 부상자가 4만 명이 넘었다고. 와. 그래요. 아 그러면 이 민간인들이 네. 혹시 한마디로 이삭죽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쪽에 지금 딱 죽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뺏고 자시고 가시면 왜 남부 또 가야 되니까 바로 죽여버려요.